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정규 거래에서는 3% 빠졌는데 시간 외에서 8% 급등했습니다. 자, 우리 기다렸던 실적 볼게요. 매출이 265% 급증하면서 시장 예상을 거의 뭐 20억 달러나 웃돌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엔비디아. 정말 엔비디아가 미쳤어요가 딱 맞아요. 그죠? 전년 동기에 매출이 6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매출이. 야, 어떻게 매출이 1년 만에 3배 늘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매출이 뭐 그냥 뭐 몇천만 달러에서 이런 게 아니고 워낙에 컸던 데서 그죠? 특히나 이 AI 칩이 속한 데이터 센터 매출은 410% 늘었습니다. 뭐 이게 큰 효과를 낸 거죠.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184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 170억 달러 크게 웃돌았습니다. 조정 EPS도 너무 좋아요. 왜? 지금 거의 뭐 독과점이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 마진 너무 좋죠. 그래서 조정 EPS도 5.16달러로 시장 예상치 4.58달러 훌쩍 웃돌았고요. 여기에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엔비디아는 이게 2025 회계연도예요. 왜냐하면 오늘 발표한 4분기가 2024 회계연도 4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2, 3, 4월이 1분기인데 매출 가이던스 240억 달러 제시하면서 월가 예상치 222억 달러 또 웃돌았습니다. 미쳤죠. 네. 젠슨왕 CEO가 뭐라고 했냐면 가속 컴퓨팅과 AI가 이제 전환점에 도달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각 산업,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넘쳐난다, 넘쳐나. 이제 다 이쪽으로 이제 전략들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라는 자신감 표명을 한 겁니다. 참고로 데이터 센터의 매출 성장률을 보면은 이번에 410% 증가를 했잖아요. 지난 1분기 때 14% 성장했고요. 2분기 때 171% 성장했고요. 3분기 때 279, 4분기에 109.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우리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엔비디아 만만세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은 오늘 정규 거래에서도 3% 내렸는데 시간 외에서도 제가 본 건 한 15%인데 지금도 한 그 정도 되죠? 네, 13, 15%. 그렇죠. 15%. 리비안은 전기차 스타트업이고 네, 픽업 트럭 회사고 이제 대중화 모델 R2 플랫폼을 3월 초에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96% 급증을 했고요. 시장 예상 못 돌았습니다. 근데 EPS 주당 순이익이 지금 뭐 당연히 적자죠. 전년도보다는 적자가 줄기는 했는데 시장의 예상보다 적자 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EPS만 봐도 좀 수익성이 많이 생각보다 안 좋았네.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올해 생산량 목표치를 57,000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57,232대 생산했거든요. 작년보다 우리 생산 줄 거야예요. 이게 성장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월가에서는 리비안이 생산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졌거든요. 한 66,000대에서 68,000대 예상을 했는데 뭐 작년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회사 측에서는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압박, 그리고 거의 역사적으로 너무 높은 금리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뭐 우리가 가이던스를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에 수요가 안 좋다라는 거죠. 업황이 안 좋고. 그렇지만 충격적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솔라엣지입니다. 솔라엣지는 20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솔라엣지도 오늘 12%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태양광 인버터 솔루션 제공 업체인데요. 매출액 전년 대비 65% 급감하면서 예상 밑돌았습니다. 조정 EPS는 적자는 적자였는데 시장의 예상보다는 적자 폭이 그래도 많이 좀 줄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진이 문제예요. 총 마진이 이번에 4%였는데 이게 3분기만 하더라도 24%, 전년 동기에는 32%였으니까 와, 거의 뭐 남는 게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죠. 비용 부담은 좀 커지고 수요는 없으니까 아마도 크게 마진을 붙이질 못하면서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진이 많이 망가졌는데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매우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그냥 월가 예상치의 한 3, 40%를 밑도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죠? 한 2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월가에서는 한 3억 4천만 달러를 예상을 했으니까 여기에 총마진 가이던스는 이제 또 적자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 사이 이렇게 하니까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수요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금리 인하는 지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힘들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오늘 주가의 급락 원인이었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객 맞춤형 기업 리얼티 인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탈탈이님께서 게시판에다 이유 누나 배당주 좋아한다면서 왜 대표적인 배당주인 리얼티 인컴은 왜 안 다뤄요? 이렇게 좀 올려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린이라서 이거 실적 볼지도 모르고 최근에 실적은 나왔다는데 뭐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근데 아마 리얼티 인컴을 몇 번 올리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나중에 보고서 나오면 제가 볼게요 했다가 오늘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춤형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실적 어땠고요, 주가 어땠어 이렇게 안 하고 기업 내용도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리얼티 인컴은 그냥 우리 흔히 아는 리츠 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인데 부동산들 보유하면서 요거 임대하면서 그 임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그리고 이 부동산을 구매하고 이런 거는 그 투자자들이 투자한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 수익을 나누는 거죠. 그런 회사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주로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요.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뭐 오피스텔도 포함되고 공장도 포함되고 뭐 호텔도 포함되고 뭐 다양한 뭐 주유소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쓰이는 부동산 여기에 주로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 리츠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대단합니다. 임대 점유율이요 98.6%입니다. 전년 동기에는 이게 99%였다네요. 그러니까 조금 감소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임대 점유율을 하면 공실률이 1%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야, 우리나라 막 20, 30%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실률이 그러니까 공실이 없는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죠? 자, 실적을 최근에 공개를 했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 웃돌았습니다. 10억 8천만 달러 정도 기록을 했고 우리가 주로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이렇게 정리하면서 EPS 주당 순이익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단기 순이익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 근데 얘네는 리츠 회사는 AFFO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정 배당 가능 이익인데, 그러니까 리츠사의 그냥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기업의 순이익과 달라야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감가상각을 다 하잖아요. 순이익 하는데. 근데 사실은 뭐 감가상각을 하는 게 이게 그냥 장부상의 그거지 실질적으로 내 손에 잡히는 수익이 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하고 뭐 임대 수익률 높여준 거 더 하고 다만 요 건물을 내가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 같은 거 좀 빼고 이러면서 내가 실제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그 가능 이익이 얼마냐. 요게 이제 AFF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이제 주당 계산을 해보니까 1.01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 늘었고 시장의 예상은 한 1센트 정도 밑돌기는 했어요. 그죠? 근데 뭐 그냥 실적 자체는 그냥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그냥 뭐 제자리 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츠 회사는 뭐 이런 그 주가의 상승보다는 주로 배당 투자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럼 배당이 좀 어떤가 봤더니 지난 1년간 분기 배당이 한 0.77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한 5.8%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도 배당 수익률이 한 5%를 좀 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25년 연속 계속 배당을 인상하고 있죠. 그래서 배당 귀족주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월가에서 리얼티 인컴에 대해서 뭐 이야기한 거 있나 하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일단 리얼티 인컴은 포트폴리오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요 임차인들을 보면은 뭐 식품 판매를 하기도 하고 임대해서 뭐 소매,
각종 필요한 이런 물품들이겠죠. 필수 소비재들, 그리고 약국, 주유소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임차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필수 소비재, 필수품들을 주로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 그래서 이게 공실 위험이 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리얼티 인컴은 이 임차인과의 계약 방식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의 계약을 맺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하다가 이렇게 터지고 이러면 주인들이 가서 그걸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그냥 임차인이 하는 겁니다. 대신에 임대료가 싸대요. 그래서 임대료 부실 가능성도 낮다. 이게 요 리얼티 인컴의 강점으로 꼽힌다라는 해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TV가 서학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웃 누나의 이웃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